이번에 옵저버 패턴의 발표를 맡은 팀 레이의 유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옵저버 패턴의 목적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 방법 중에 옵저버 패턴이 특히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 옵저버 패턴의 장단점, 그리고 구현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사고 싶은 휴대폰 기종이 있고, 이 휴대폰 기종이 특정 가게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일 가게에 찾아가 사고 싶은 휴대폰 기종이 입고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요약을 하기 위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할 건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특정 가게, 그리고 휴대폰 기종이 입고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특정 가게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 상호작용은 휴대폰 기종이 입고되는지라는 정보를 얻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은 매일 가게를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매일 가게를 찾아가는 행위는 굉장한 헛걸음이 되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무의미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옵저버 패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특정 가게, 휴대폰 기종이 입고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일 가게를 찾아가서 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옵저버 패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특정 가게가 휴대폰 기종이 입고가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정보의 방향을 반대로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토어에서 이 휴대폰 기종의 입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거를 추상화를 할 건데요. 지금 너무 특정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정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객체입니다. 이러한 객체를 앞으로 옵저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게는 특정 정보가 발생되는 혹은 먼저 알게 되는 객체인데요. 이러한 객체를 앞으로 서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옵저버 패턴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 장점으로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죠. 서브젝트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불필요한 조회를 통해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객체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구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현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 런타임 시점에서 옵저버를 추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먼저 옵저버의 응답 순서를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옵저버를 명시적으로 추가, 제거하기 때문에 옵저버에 등록을 해놓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브젝트에서 옵저버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베지 컬렉션 대상이 되지 않아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옵저버 패턴,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구현에 앞서서 이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에게 특정 가게가 휴대폰 기종이 입고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간단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특정 정보를 서브젝트에서 알려줄 때 호출할 수 있는 업데이트하는 함수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서브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옵저버들의 집합,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이 컬렉션에 등록하기 위한 레지스터 함수, 그리고 unregister, 제거하기 위한 함수,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notify 함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notify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옵저버의 업데이트 함수로 호출해 줌으로써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젝트를 구현하신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였지만 디폴트 메소드로 대부분의 함수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리스트가 있고 레지스터, 등록하는 기능, 그리고 unregister, 즉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notify,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다음과 같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업데이트 함수를 인터페이스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토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폴트 메소드로 대부분이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도착하는 함수 하나만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도착하면 자신의 notify observer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스터머는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일단 커스터머들 간의 구분을 위해서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오버라이딩 하였는데요. 업데이트는 해당 네임에 해당하는 커스터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출력하는 형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에 있던 마르코 팀의 이름을 조금 사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를 만들고 사용자들을 만들기 위한 네임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뭐 커스터머를 만들고 이를 등록한 행위를 먼저 진행한 뒤에 아이템을 도착하는 것을 간단한 랜덤을 통해서 5분의 1의 확률로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도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가 지나고 도착을 하는 경우에는 live new 아이템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5분의 1 확률인데 2일차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live new 아이템이라는 출력이 뜨고 등록된 마르코, 그리고 도진, 연선, 은혁, 지우, 현소에게 각각 아이템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현하지 않고 자바에서 제공하는 옵저버 패턴을 위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의 util에 있는 옵저버와 옵저버블이라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또 자바 빈에 프로퍼티 체인지 리스너와 프로퍼티 체인지 서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 util에 concurrency 플로어가 있습니다. 먼저 옵저버와 옵저버블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커스텀과 스토어를 옵저버와 옵저버블에 이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조그만 차이점을 좀 보신다면 옵서버와 옵서버블이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가 작성된 버전은 자바 11 버전이고 이 옵서버와 옵서버블은 자바 9 버전부터 디플리케이티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setChanged 함수라는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전에 구현하지 않았던 이 함수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옵서버블이 인터페이스처럼 이름이 생겼지만 앞서 보시면 extend하는 클래스고 옵저버는 클래스 같지만 implement를 하는 인터페이스라는 점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notify observable이라는 observable의 클래스의 함수를 보시면 if change들을 확인하고 변화가 없으면 notify를 호출하더라도 실제로 observer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이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set changed 함수를 호출했고요. 이렇게 change들을 호출하고 나서 changed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클리어 체인지들을 통해서 체인지를 다시 초기화함으로써 한 번의 변화에 한 번의 전달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옵저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인지드 함수를 사전에 호출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빈의 프로퍼티 체인지 리스너와 프로퍼티 체인지 서포터인데요. 커스터머를 구현한 거 보시면 이 코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퍼티 체인지 리스너라는 이름이 조금 다른다는 점과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것과 다르게 프로퍼티 체인지 이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어 코드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이전에 상속이나 임플리먼트, 즉 구현을 통해서 구현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서포터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합니다. 이 서포터를 초기화할 때 자체 클래스를 소스 빈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add observer에 보시면 서포터의 add property change listener, 여기서 property change를 add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 remove 역시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otify 함수에서는 서포터의 property change에 대한 fire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여기에 어떤 프로퍼티가 체인지 되었고 old value는 뭐였고 new value는 뭐였는지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함으로써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ive new 아이템은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util의 concurrency 플로어인데요. 이 함수는 옵저버 패턴을 위해서 사실 있는 함수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publish, subscribe 패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옵저버 패턴과 이 publish, subscribe 패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publish라는 클래스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subject라고 말했던 데이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우리가 아까 옵저버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프로페서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의 둘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사이에서
메시지를 컨트롤을 한다.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해왔던 observer 패턴은 이 서브젝트와 observer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이 publish, subscribe 패턴은 중간에 이벤트 채널, 아까 전에는 서브스크립션이었죠. 서브스크립션이 이벤트 채널 역할을 함으로써 이벤트 채널과 서브스크라이버가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퍼블리셔는 이 이벤트 채널에 PC만 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금 더 객체 간의 관계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observer 패턴이 아닌데 왜 설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코어커러시 패키지에 있는 것처럼 이 플로어 함수를 통해서 비동기적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bserver 패턴, publish, subscribe 패턴을 적용하실 때 병렬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 concurrency의 플로어 함수를 참고하셔서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